네, 시장이 낙폭을 조금은 줄이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래도 소폭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시장 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이죠. 오늘은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NH증권 압구정 WM센터 정우창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오늘 부탁드립니다. 처음 오셨는데 저희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NH투자증권 압구정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우창 부장입니다. 해외 주식에 좀 특화돼 있고 전문 PB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글로벌 인사이트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좋은 인사이트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부장님과 함께 준비한 내용 먼저 주제부터 바로 체크해 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FOMC부터 전쟁까지 서학개미는 여길 보시오. 이렇게 제목이 좀 쓰여 있습니다. 자, 부장님 저희가 일단은 이 전쟁 내용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전쟁은 항상 좀 무섭고 두렵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네. 시장에서 그 충격을 좀 벗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나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 이유는 우선은 이제 자료에서 설명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이렇게 티키타카 이렇게 동일한 전력으로 붙고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좀 완벽한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양상이 좀 일방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시장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3년부터 사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배후에 이란이 있었다라고 의심을 했는데 네. 지금은 당사자들끼리 결국 붙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전쟁이 더 확전되기보다는 결론이 날 수 있겠구나. 시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중동 쪽에서 전쟁이 났을 때는 사실 원유 공급이 가장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전쟁 난 게 사실 뭐 우리나라나 뭐 미국까지 번질 것까지는 저희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원유가 걱정인데 아직까지는 유가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준비된 표를 보시면은 다른 전쟁들도 대체로 뭐 걸프전 때 조금 하락을 많이 했는데 대체로 큰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평균적으로는 기간이 지나면서 주식 시장은 회복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너무 안심하기보다는 네. 너무 지금 이란을 또 궁지로 모르면 그쪽에서 좀 극단적인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조금 체크하시면서 그래도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솔루션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란이 잠깐 SOS를 좀 보내는 것 같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지 좀 봐야겠고요. 앞서 보여주신 표에서 그러니까 가로축이 이제 시간이 흐르는 거고 그렇죠. 걸프 전쟁 때 가장 심했던 게 파란색 그래프였던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자료화면 잠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S&P 500 지수 저희가 히스토리를 통해서 조금 체크해 봤으니까요. 우선 앞으로의 추이 꼼꼼하게 체크하되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사실 전쟁이 너무 큰 일이긴 하지만 이 밖에도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내일이죠. 18일에 FOMC 미팅이 있고요. 네. 금리 결정도 있고 점도표 발표도 있는데 사실 최근에는 예전보다는 이제 FOMC의 영향력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시절에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존재감이 워낙 없다 보니까 네. 거의 파월이 이럴 매스컴에서 저희를 수가.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트럼프나 뭐 최근엔 또 일론 머스크 뭐 이런 뉴스들이 많고 파월은 조금 중요성이 내려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점도표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올해 과연 금리를 한 번 인하할 것이냐 아니면 두 번 인하할 것이냐 요거가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은 저희가 준틴스 데이라고 해서 휴장입니다. 그래서 서학개미 분들이 이날은 좀 꿀잠을 주무실 수 있는 저도 오랜만에 주식시장 걱정 네. 안 하고 좀 잘 수 있는 그런 날이고요. 그다음에 22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테슬라의 이제 로보택시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슬라한테는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좀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 요건 그냥 간략하게만 여쭤볼게요. FOMC를 하고 그 다음에 하필 또 휴장일이어서 일단 그날은 꿀잠을 잘 수 있는데 그럼 시장에 어떤 그 금요일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달지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될까요? 지금 FOMC에서는 어차피 이번에는 금리는 동결할 거고. 영향력이 별로 없을 예, 것이다. 예. 그리고 앞으로 금리에 대한 스케줄도 사실 그 점도표라는 것도 참고만 할 뿐이지 사실 그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FOMC의 영향력이 또 예전보다 많이 줄어서 시장에서도 좀 관심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획기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뭐 거의 없는 상황이고 대신 저희가 테슬라 이벤트는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의 주가를 좀 추적을 해보면 사실 이벤트 오히려 전에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기도 하고 이 22일을 기점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테슬라 주가가 이제 아직까지 테슬라 투자에 대한 이 경험치가 네. 많이 쌓이신 분들은 그래도 이벤트 무렵에는 오히려 주가가 좀 하락했던 기억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네. 오늘 방송을 위해서 조금 자료를 준비를 오, 했는데요. 네. 2016년부터 주요한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모델 3를 공개를 했었던 때도 있고요. 사이버 트럭, 배터리 데이, AI 데이, 로보택시 데이, 뭐 이런 기타 등등 데이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발표 당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이 로보택시 나오면 뭐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자율주행이 터지는 거 아니야? 사실 그건 장기적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저도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예, 하지만 과거에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표에서 보다시피 당일의 주가가 그 기대와 다르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기에 작성되지 않은 그런 다른 이벤트 때도 보통은 네거티브한 주가 반응이 히스토리에 많이 있다. 그래서 너무 이 로보택시 데이 때 단기적인 마인드로 이때 오르면 내가 팔고 나와야지. 그래서 막 미리 좀 과감하게 배팅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최근에 뭐 2배 레버리지 이런 게 네. 지금 서학개미 매수 상위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 그러면 이것도 곁다리 질문인데 이미 그렇게 2배 매수하신 분들은 오히려 일정 전에 좀 정리를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저는 2배는 네.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테슬라 주가가 제 기억으로 아마 S&P 500에서 탈락했을 때 한 20% 빠진 적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형주지만 또 빠질 땐 큰 폭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투자는 사실 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배짜리 주식을 사도 일반 주식보다 한 3배 가까이 이 변동성이 큰 주식이라서 본주로 투자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변동성은 조심을 해야겠고 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이번 이벤트 경험적 데이터로는 주가 하락의 가능성도 좀 있다. 이 부분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부장님, 우선 그리고 오늘 시장은 어제에 비해서 좀 숨을 고르고 있는데 오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저께 큰 폭으로 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자연스럽게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네. 지금 또 무언가 뭐 트럼프가 G7을 끝나고 뭐 급하게 미국으로 복귀를 하는 걸 보면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좀 일촉즉발의 좀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걱정을 조금 그러게요. 시장은 좀 할 수가 있는데 네. 다만 지금 뭐 유가 반응이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가를 유심히 봐야 되고 이 유가가 만약에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크진 않았지만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온다면 그때는 증시의 리스크가 커져서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나리오는 저희가 알고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 추이를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저희가 요즘 같은 시장 대응하려면 좀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요새 사실은 시장이 역대 최고치 경신이 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주가가 여기서 정고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새로운 시그널이 나온 거기 때문에 빠르게 주식 비중을 크게 확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지금 그런 상호 관세라든가 그다음에 감세 법안 통과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변동성이 7월에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좀 현금과 주식 비중을 좀 밸런스 있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7월에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전략을 좀 더 듣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그러면 섹터 정도로만 키워드만 살짝 드릴 수 네.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투자가 좀 유리하고 그 중에서는 저는 미디어 엔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매크로가 오늘도 소비 관련 데이터가 조금 이렇게 엇갈리게 나왔잖아요. 네. 이런 경제에 대한 좀 걱정이 있을 때 미디어 엔터 쪽은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고 준비된 표를 보시면 S&P에 대한 EPS가 조금씩 하향 조정이 되는데 미디어 엔터 쪽은 실적 상향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미국에서 섹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엔터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미국 쪽도 엔터, 미디어 쪽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해 주신 차트에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등의 종목이 좀 눈에 띕니다. 미디어 엔터 이쪽 체크해 볼게요. 자, 오늘 NH투자증권 압구정 WM센터 정우창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